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서 외부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런 횡문근 용해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운동을 하신다거나 갑자기 이제 크로스핏과 같은 그런 운동을 하실 때 이런 횡문근 용해증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문근 용해증은 결국 이제 근육이 손상돼서 그 근육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혈액 속으로 방출돼서 그로 인한 합병증이 초래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발생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이 근육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세포의 어떤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TP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손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ATP 생성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나 단백 분해 효소가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이제 근육 수축이 과도하게 유발되는데 이 근육 수축이 과도하게 생기면 결국 근육 통증이 발생하고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육 세포막에 어떤 칼슘과 나트륨 채널이 있는데 이 칼슘과 나트륨 채널이 ATP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막에 어떤 전극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ATP라는 물질이 고갈되다 보면 이 세포 내로 칼슘과 나트륨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분까지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체액량이 부족해지고 근육에 오히려 체액량이 집중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급성 콩팥 손상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육에는 구획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근색소뇨라고 해서 근육이 망가질 때 근육의 어떤 구성 성분이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근색소인데요. 이 근색소가 이런 이 세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혈관을 수축시킨다거나 직접적으로 콩팥을 망가뜨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폐색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콩팥을 손상시키는데 일단은 횡문근 용해증이 발생하면 급성 콩팥 손상까지 진행하는 비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반절이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심각한 외상이라든지 화상이나 혹은 과도한 운동 그리고 요즘과 같은 무더운 날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증가할 수 있고요. 약제 같은 경우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약이 이런 횡문근 용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서도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횡문근 용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횡문근 용해증이 발생하면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근육통이 발생을 하고 우리 몸에 이제 ATP가 고갈되다 보니까 전신 쇠약감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제 마이오글로빈이 소변에서 보이는 콜라색 소변이 보이면서 이 콜라색 소변이 지속되다 보면 급성 콩팥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횡문근 용해증을 진단하려면 이런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혈액 검사에서 검출되는 그런 물질들을 살펴보면 마이오글로빈과 CK, AST 이 세 가지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검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오글로빈은 가장 먼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만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소실되어서 일단은 병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신 분들은 마이오글로빈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CK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증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CK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횡문근 용해증을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CK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오르는 효소가 바로 AST라는 물질인데요. 이 AST라는 물질은 사실 간과 여러 가지 심장, 골격근, 콩팥 골고루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AST가 단순히 간 수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격근에서도 AST와 ALT가 있는데 특히나 이 골격근, 근육이 망가졌을 때 방출되는 AST, ALT는 AST 비율이 근육 내에 더 많기 때문에 AST가 더 많이 올라가고 ALT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횡문근 용해증이 다 나으면 CK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서야 AST, ALT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환자가 입원을 하시고 퇴원하고 2주 뒤에 뵀을 때도 혈액 검사를 했을 때 AST, ALT가 지속적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때 AST보다도 ALT가 반감기가 더 길기 때문에 더 느리게 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트로포닌이라는 수치가 이 횡문근 용해증에서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로포닌
트로포닌은 I와 T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동종 효소 중에서도 이 I가 오히려 좀 더 심근경색이 있을 때 심장에서 어떤 손상이 있는 것을 더 강력하게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로포닌 T가 증가하는 경우는 사실 심근경색이 없는 상황에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근효소 표지자로서는 사실 가짜 양성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횡문근 융해증에서 트로포닌 T가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심장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심근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전도나 어떤 심장의 어떤 과거력이나 환자가 현재 흉통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해질 이상 소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소견들은 급성 신장 손상에서 나타나는 전해질 소견과 이상 소견과 굉장히 겹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해질 소견과 더불어 이상 소견과 더불어서 사실 횡문근 융해증에서 특징적인 소견은 미오글로빈뇨라는 건데요. 이 미오글로빈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색 소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면 이 딥스틱 검사에서는 마치 적혈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이제 적혈구가 있는지 없는지 봤을 때는 적혈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미오글로빈뇨를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임상 증상과 상황을 더불어서 이 혈청 CK가 오를 때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CK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횡문근 융해증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0 이상은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500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색소뇨가 반드시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가 초기 상태에서는 50에서 75%만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별 질환이 중요한데요. 사실 CK가 강력한 근육 손상을 시사하는 지표긴 하지만 이 급성 심근경색에서도 이 CK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근색소뇨가 횡문근 융해증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근색소뇨가 헤모글로빈뇨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혈류가 이제 콜라색 소변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사고체 질환에서 발생하는 혈류도 굉장히 콜라색 소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건데 심하지 않으면 경구로 환자분께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너무나 심한 횡문근 융해증과 같은 경우에서는 입원을 하셔서 수액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여 방법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용량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분이 고령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서 다음날 폐부종이나 심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적절한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젊은 환자고 기저질환이 없으면 일단은 200cc/h로 투여를 하게 되고 하루에 보통 5리터 정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체중을 측정하고 부종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여러가지 콩팥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나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을 보고 수액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경미하면 입원하지 않고 경구로 복용을 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CK가 5000 이상으로 올라 있다라고 하면 입원을 권유하고 만약에 5000 미만이고 그 사이 증상도 애매하고 아직 합병증이 그닥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환자의 어떤 전반적인 임상 상황과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비추어서 저는 입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일주일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수액 치료는 보통 저는 3, 4일 정도면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3, 4일 이내에 중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충분한 경구 수분 섭취를 통해서 퇴원 가능한 시점까지 충분하게 어떤 그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대사성 산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말 셀라인보다 생리식염수보다도 저는 플라스마 솔루션 A와 같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횡문근 용해증에서 유린 알칼라이제이션을 이제 시행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데 사실 에비던스가 아직까지 뚜렷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린 알칼라이제이션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소변의 어떤 세뇨관의 폐색이나 고칼륨 혈증을 조기에 우리가 조절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횡문근 용해증이나 대사성 산증이나 유린폐하가 이미 산증이라고 증명이 됐을 경우에서는 유린 알칼라이제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 만디톨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투여해 볼 수 있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석을 시행하는 경우에서는 결국 급성 콩팥소상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경우, 즉 뭐 폐부종이 있다거나 이런 심각한 전해질 이상 소견이 있다거나 유레믹 엔세팔로패시 같은 환자의 의식이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투석까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횡문근 융해증으로 발생하는 급성 콩팥 손상에서 투석까지 진행하는 비율은 4% 미만으로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사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만 한다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횡문근 융해증으로 입원하신 분께서 퇴원하고 한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충분하게 원래 하시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예후가 나쁜 병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고령 환자에서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은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획증후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앞서 이제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횡문근 융해증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서는 아까 이제 근육 내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팽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팽창되면 신경이 손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 이제 심각한 그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유발돼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고 근육 통증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근육이 되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것도 사실 심하게 운동하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뭐 일반인 분들께서 사실 맥박을 측정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소변량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셔서 응급수술이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사실 근육이 망가져서 근육 내 물질이 혈중으로 방출되는 그런 단순한 병인데요. 그 근육으로 방출되는 물질들로 인해서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체액량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는 급성 콩팥 손상과 이런 구획증후군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환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대부분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예후가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 그 조기 시점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근육 통증이 있으면서 콜라색 소변이 나온다, 그러면서 소변량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횡문근 융해증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임상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뭐 CK가 증가했고 미오글로빈 같은 것들이 검출되면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치료는 입원을 하셔서 IV 라인을 잡고 우리가 수액 투여를 하게 되는데, 수액은 보통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3, 4일 정도 투여를 하고 일주일 이내 퇴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2, 3주 뒤에 원래 하시던 운동을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횡문근 융해증을 인지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